안녕하세요. DI 프로의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Regular Application, 그 다음에 Key Elements to a Successful Supplemental Essay라는 제목 하에서 이제 1월 달에 있을 Regular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에세이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해당될 거고,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는 오늘 조지아텍 결과 나왔죠. 그래서 먼저 합격한 아이들은 축하하고, 디퍼된 아이들은 작년에도 디퍼된 아이들 중에서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그다음에 리젝트된 아이들은 there are many other schools, 다른 학교들도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봅시다. 오늘 주제 자체는 이제 많은 12학년 아이들이 얼리를 지원을 했고, 저번 주에는 이제 UC하고 UT랑 다 지원을 해가지고 행정적인 부분은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적게는 10개 학교, 많게는 15개, 20개 학교가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제 이들 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은 Why is the supplemental essay so important? 왜 이렇게 중요한지요? 근데 제가 하나 코트를 가져오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The essay can be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your application. 이 에세이가, 이거는 어느 특정 대학교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 대학교는 존스 홉킨스고요. 존스 홉킨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supplemental essay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명시적으로 홈피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말한 게 이 원서 지원 절차에 있어서 supplemental essay가 그들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변수래요. 앞서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UC 영상에서도 봤듯이 솔직히 지금까지 세 가지 항목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첫째는 GPA, 두 번째는 Scholastic Scores, 세 번째는 이제 에세이들인데, 아시다시피 G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학년 2학기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12학년 1학기 때도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Scholastic Test 같은 경우에도 시험을 본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세 가지 변수들 중에서 가장 영향을 안 받은 게, 아니면 거의 영향을 안 받은 게 이 서플리멘털 에세이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올해 입시에서는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런데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뭔가? It is a chance to add depth to something that is important to you and tell the admission committee more about your background and goals. 그래서 여기서 기능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력서에서 지원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명시도 하였지만 그 뒤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력서나 원서를 통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AP 수업을 많이 들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들었다, 오케이, 좋아요. 그 행위들은 좋지만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에세이는 이러한 행위들 뒤에 왜라는 질문을 대답해 줘야 되거든요. 왜 내가 이걸 했는지. 그래서 이 왜라는 게 깊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Tell the admission committee more about your background and goals.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노력했던 목적이 뭔지를 또 말해줘야 돼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많은 아이들이 특정 전공이나 특정 활동이나 특정 에세이를 씀에 있어서 사실은 나열해요. 나는 뭐뭇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한 5년 전만 해도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걸 하는지. 그래서 단순히 그 당시의 호기심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떠한 가치나 목적이나 방향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test scores only tell part of your story.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계량화된 점수들은 지원자의 인생을 다 말해주질 않아요. 그냥 극히 일부분이에요. And we want to know more than just how well you work. 그래서 점수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인격이 좋은지, 성품이 좋은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에세이는 We want to see how you actually think. 여기가 핵심이죠. We want to see how you actually think. 즉,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결과물은 또 뭔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지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야지만 그 좋은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오늘 주제 자체가 2020년 이제 레귤러 애드미션 관련된 거고 그 narrowed focus는 뭐냐면은 이제 서플리멘털 에세이인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존스 홉킨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1월 1일, 1월 2일, 1월 5일, 1월 15일 이게 어떻게 보면 빅 데드라인들인데 얼리 땐 어떤 에세이를 그냥 써도 되지만 그 학교들만의 특징을 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에세이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반영했던 그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이 요소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일반적으로 대원칙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 먼저 봅시다. 첫 번째는 요 백그라운드예요. 우리는 미국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항상 큰 거를 요구해요. 나는 어떤 기업에서 일했다. 나는 어떤 대회에 나갔다. 난 AP가 여러 개 있다.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아이는 한 학년에 1000명이 있는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한 학년에 2명이 있는 학교를 다닐 수도 있어요. 이 우리가 처한 이 배경이 우리의 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플리멘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나의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나는 1000명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AP가 2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난 10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B라는 학생은 나는 한 30명 다니는 학교예요. AP가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난 5개를 다 들었어요. 그럼 누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아이죠.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20개 중에서 반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퍼링 하는 백그라운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근데 얘는 50%밖에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5개가 10개보다 작지만 5개 중에 5개를 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가장 rigorous한 백그라운드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내용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항상 서두에는 나의 배경이 배경의 스토리라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들의 임팩트가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백그라운드를 넣어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메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메인 에세이는 좀 소설 같다. 어떻게 보면은 등장인물 4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디벨롭 한 다음에 클라이맥스가 오고 그를 통해 가지고 배운 걸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은 아니면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스토리텔링이 나와야 되는데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단순히 가상적인 미래에 대한 포부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실패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는 뭐뭇을 하고 싶다. 뭐뭇을 좋아한다. 뭐뭇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그런 꿈을 꿨다면은 그리고 강한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죠. 안 그런가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많이 갖고 있는데 진정한 리더라는 거는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행착오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에세이 안에서는 사실이 나와야 돼요. 사실만 쓰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실들이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specific versus general.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인류에 기여하고 싶다.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싶다. 나는 복원에 관심이 있다. 나는 평화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의 좋은 얘기를 해요. 그거는 유엔에서 발표하는 선언문에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서플리멘털 에세이에서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요. 많은 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tangible result고 tangibility를 강조해요. 즉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고유명사적인 것들
그래서 에세이를 썼을 때 단순 명사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proper nouns, 고유 명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네 번째, achievement versus reasons. 오케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fact와 연관이 돼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supplemental 에세이에서 주구절절 난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fact를 써요. 그리고 물론 좋습니다. 좋아요. 한 게 많으니까.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upplemental 에세이는 이런 fact도 중요하지만 많은 대학교가 궁금한 거는 이 fact 뒤에 숨어 있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시험에 나간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인턴십과 활동을 했냐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그냥 남들이 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고 남들이 하기 때문에 인턴하고 남들이 하기 때문에 뭐뭇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다 똑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니면은 Korean American이든지 아니면 Korean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공부에 집중해요. 공부 중요하죠. 근데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공부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stereotypical Asian, stereotypical Korean 이렇게 전형적인 한국 아이들의 이력서나 한국 아이들의 이미지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 똑같아지죠. 그리고 또한 이제 더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은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루머에 의하면은 아이비리그 들어가려면 로잉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알면은 다 쉬쉬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해가지고 승마를 해요. 다 승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achievement 이쪽 뭐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냐. 이거는 내가 왜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세이에서는 무엇을 쓰지 말고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 5번 봅시다. Contribution and potentials.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achievement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죠. 수상도 따고 어느 대회도 나가고 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소유와 공유라는 개념이에요.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예요. 이거는 미국 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필요한 건 리더죠. 싸움을 잘한다고 투쟁을 한다고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리더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남들과 나누는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적인 능력이든지 사교적인 능력이든지 엠퍼피든지 아니면은 운동이든지 음악이든지 뭐든 간에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은 우리는 남들과 그거를 같이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에세이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티 컨트리뷰션 에세이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다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하는 말이라고는 뭐 멘토링 했다, 튜터링 했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컨트리뷰션 위주로 가야지만 어떤 잠재력이 보이냐면은 아이의 리더십, 그 다음에 아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나온 학교가 콜롬비아다 보니까 콜롬비아에 가보면은 이상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상에는 되게 징그럽게 생긴 손이 하나 있어요. 손이 있고 그 아래 말이 한 마리 있거든. 말 한 마리가.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어글리한 스태츄가 왜 있을까? 근데 잘 봅시다. 콜롬비아 들어간 애들은 다 공부는 다 잘해요. 우리도 예전에 말한 것처럼 서울대 입학한 애가 나는 반에서 1등 했다는 건 바보거든요. 다 1등을 해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가 이 미국 대학교의 교육 철학을 본다면은 아무리 그런 아이들도 야생말이라는 거예요. 야생마. 이 학교는 손이 되는 거고요. 이 학교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야생마를 교육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야생마를 트레인 시켜가지고 경기할 수 있는 레이소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미국 대학교는 학교에 오면은 교육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더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적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가 이러한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쓸 건지, 나를 위해서 쓸 건지 아니면 인류 발전을 위해서 쓸 건지. 인류 발전이 되겠죠.
나를 위해서 쓸 건지 남을 위해서 쓸 건지 남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잘하는 거를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공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시켰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가 뭐 특별한 걸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나의 비밀 무기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아이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메인 에세이를 떠나가지고 서플멘털 에세이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필터링 해요. 어차피 매력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플멘털 에세이에서 나와야 되는 톤이 되는 거고요. 6번은 뭐냐면은 development and maturing. 오케이. 우리가 뛰기 위해서는 걸어야 되고 걷기 위해서는 기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완벽한 인간을 표명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플멘털 에세이의 핵심 어조는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무엇을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실패도 많이 했다. 하지만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 있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다. 이 어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실패에 대해서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리더들이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거나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거나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상관없고 남들만 비판하는 그런 리더는 좋지 않잖아요. 리더의 핵심은 시행착오를 겪는 거고 그 다음에 잘못했던 거는 잘못해서 인정을 하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 내러티브의 또 핵심은 뭐냐면 이 성숙입니다. 성숙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플멘털 에세이 같은 경우는 대조기법을 써요. 처음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은 이렇다. 요 차이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애는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애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면 얘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End of story. 그래서 이 development하고 maturing이 되게 중요하고 7번은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커피 앤 페이스트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학교를 새로운 소재로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살았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경험들이 있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 에세이들은 새로운 소재를 갖고 쓰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소재라도 학교에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강조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떠한 방향으로 필터링 하는 거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커피 앤 페이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가 아니면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가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하고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러한 인재상과 가치에 따라서 글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은 꼭 필요하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respond to the question.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아이들이 질문을 끝까지 안 읽어요. 질문은 진짜 끝까지 안 읽고 이건 그냥 커뮤니티 에세이네, 이건 그냥 Y 메이저 에세이네, 이건 그냥 액티비티 에세이네, 이건 리더십 에세이네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키는데 에세이 질문 오늘 우리가 다루겠지만 에세이 질문을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유형의 글을 쓰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 부분을 캐치를 해가지고 7번에 나와 있는 그 학교의 특징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항목을 요약을 하자면 크게 3가지로 할게요. 첫 번째,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에세이 질문을 보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쓰세요. 이 과정을 나타내야지만 아이가 어떤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자기 소유 중심적인 글보다는 남을 위한다는 그 따뜻한 마음, 그 공유적인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단순히 이상적인 발언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경험에 맞추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서플멘털 에세이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소재가 없다면은 쓸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지금 메인 에세이를 몇 개 써봤을 텐데 많은 아이들이 조금 이거를 fabricate 하거나 부풀리거나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메인 에세이는 it looks deep down.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는 것과 더불어 조금 이렇게 가치 중심적으로 쓰는 거니까. 하지만 서플리멘털 에세이도 이러한 생각과 가치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활동이 없는 애들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도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교도 못 가고. 그건 어쩔 수 없죠. 활동이 없다는 거는 본인이 이더 고등학교 다녔을 때 공부에만 집중했거나 아니면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했거나 게임만 했거나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지금 와서 양심도 없이 어떻게 좋은 대학교를 가고자 합니까? 그건 안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활동들 또한 클 필요는 없어요. It's your background.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무리 작은 글이라도, 작은 선행이라도, 작은 활동이라도 내가 처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의미가 있다면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든 뭐를 이제 보는지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플리멘털 에세이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실패한 에세이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The Idealist. 당연하죠. 현실적으로 한 건 없는데 이상주의자들이에요. 나는 뭐뭇을 믿는다. 뭐뭇을 하겠다. 뭐뭇을 중요하시 여긴다. The Idealist. 글 읽기는 되게 좋아요. 네. 하지만 그 속에는 이 아이가 없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팩트가 없는 아이디얼리즘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얼리스트는 주로 어떤 애들한테 나타나면은 쓸 말이 별로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걸 많이 쓰고요. 두 번째, the listing.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나를 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리스팅 하면은 아까 원래 얘기했던 이 아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이 아이의 생각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리스팅 하는 거는 그걸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1번의 아이디얼리스트와 반대로 이 리스팅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가 성적이 좀 좋고 그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다 쓰지 마세요. 아까 우리가 존 서킨스 그 글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아니면 봤던 건 뭐냐면은 깊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How you think가 중요하다 그랬고 그리고 what your future aspiration is. 그렇기 때문에 리스팅 하지 말고 나의 깊이와 가치와 미래를 가장 잘 나타내는 활동을 골라가지고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깊게 분석적으로 들어가세요. 세 번째는 copy and pasting. 학교의 특징도 고려하지 않고 질문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유사한 질문을 가지고 copy and paste. 이것도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4번 did not respond to the question. 이건 어떻게 보면 3번이랑 같은 맥락이죠. 5번 too much school information.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이거는 1번이랑 좀 비슷한 1번 아이들이 좀 많이 범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이 학교에 특히 이게 문제되는 학교가 누구냐면 question number 1, the open curriculum. 한번 그 사례를 통해서 할게요. Brown question number 1 같은 경우에는 먼저 Brown은 open curriculum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how are you going to utilize the open curriculum to realize your future goals? 해가지고 이 open curriculum을 어떻게 활용할래? 라고 하는데 250단어인가 300단어로 에세이를 씁니다. 250단어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한 200단어는 그냥 브라운의 오픈 커리큘럼 자체만을 써요. 근데 이 사람들 자기네 오픈 커리큘럼 다 알고 있어요. 학교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글 쓰는 지원자가 궁금한 건데 이 오픈 커리큘럼을 내가 이 오픈 커리큘럼의 철학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나의 이야기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얘기를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은 나의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학교 얘기를 많이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off the topic. 그냥 동문서답하는 애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러한 6가지 유형을 실패한 유형을 보면서 에이 설마 우리 애가 그럴까? 에이 설마 내가 이럴까라고 하는데 한 2명 중에 1명은 이 6가지 오류 중에 하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죠. 그래서 서플리멘털 에세이 쓸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오류지만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이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제 우리가 다양한 유형의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보고 이제 앞으로 하는 거는 총 한 5가지 유형의 서플리멘털 에세이 주제를 볼 겁니다. 각 주제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차이점이 존재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지 요 3파트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거 The Why Major Essay. 흔히 말했을 때 나는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가요? 요 에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와 있을 때 근데 이제 빨간색 단어로 돼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How did you discover your intellectual and academic interest? And how will you explore them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잘 봅시다. 여기서는 에세이가 Why Major 에세이인데 핵심이 뭐예요? Discovery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Exploration 단계가 있어요. 즉, 이 에세이를 씀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주제들 중에서 이 주제를 찾았는지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explore 했는지 잘 보세요. explore라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exploration. 단순히 수업을 들었다는 거는 explore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explore 한다는 거는 거의 개척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 기회나 기타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주제를 알고자 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UPenn Discovery and Exploration 이거는 과정 중심적인 Y major 에세이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In 300 words or less, help us understand how you might engage specific resources, opportunities, and or communities here. We are curious about these specifics as well as how they may enrich your time at Northwestern and beyond. 유펜이랑 조금 다르죠. 유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일리노이에 있는 대학교지만 아니구나. 유펜 sorry my bad. 시카고랑 헷갈렸네요. 노스웨스턴은 이제 시카고 일리노이에 있죠. 그런데 유펜이랑 다르게 노스웨스턴은 어디에 초점을 두나요? 초점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초점이 가 있어요. 보세요. Engage specific resources, opportunities, and or communities. 그래서 이 글의 시작은 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노스웨스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봅시다. How they may enrich your time at Northwestern. 그 다음에 나의 목적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경험들을 어떻게 노스웨스턴 경험들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Northwestern and Beyond니까 본인이 졸업 후의 모습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개를 보면은 되게 달라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정론적이고 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로 가는 거고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단순히 대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 후에 나의 모습까지 나와야 되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3번째 Describe the unique qualities that attract you to the specific undergraduate college or school. Northwestern이랑 좀 비슷하네요. To which you are applying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근데 how would the curriculum support your interest?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살짝 Northwestern만큼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래도 University of Michigan도 보면은 UPenn이랑 닮았냐, Northwestern이랑 닮았냐 했을 때는 Northwestern이랑 더 비슷해요. 왜냐면은 학교의 specific opportunity에 되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University of Michigan 같은 경우에는 Northwestern하고 University of Michigan 비슷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아까 글 쓸 때 뭐라고 했어요? 질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Northwestern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강조하고 분석 능력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성을 강조해요. 하지만 반면에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interdisciplinary예요.
어떤 문제는 하나의 학문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접근하길 바라요. 그래서 물론 문제는 유사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두 번째는 학교의 특징을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교의 스페시픽도 나와야 되지만 이 학교 특징 자체가 다방면에서 문제를 접근하길 바라기 때문에 노스웨스턴이랑 그런 내러티브 디벨롭먼트하고 포커스는 또 달라져요. 그래서 또 다른 에세이가 나와야 되겠죠. 네 번째 거 봅시다. The Stanford community is deeply curious and driven to learn in and outside the classroom. Reflect on an idea or experience that makes you genuinely excited about learning. 오케이. 이 질문을 진짜 메스업하는 애들이 많아요. 실패하는 애들이. 시작 자체는 영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영어를 왜 몰라요? 이 스탠퍼드 지원하는 애가. 질문을 한번 보세요. Reflect on an idea or experience예요. singular, 단수예요. 다양한 경험을 원치도 않아요. One idea or one experience.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퍼드를 보면은 그 다음에 또 genuinely excited about learning. 그 다음에 이게 in and outside the classroom. 오케이, excited about learning도 아니고 진짜 진실되게 genuinely excited. 그러면은 among the many other topics,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왜 이 주제에 이 한 가지 경험이나 주제에 그렇게 매력을 느꼈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야 돼요. 앞서 있는 세 개 학교는 이 정도까지 안 갔어요. 근데 스탠퍼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너 왜 여기에 결국 꽂혔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스탠퍼드는 우리가 이 패션이 강조되는 학교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원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그 많은 주제들 중에서 왜 얘냐는 거예요. 왜 얘에 그렇게 관심이 있냐는 걸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더 알기 위해서 in and outside the classroom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던 네 가지 Y 메이저 에세이 제목 중에서 가장 특이해요. 유펜이랑도 다르고 노스웨스턴이랑도 다르고 그 다음에 미시건이랑도 달라요. 다섯 번째, use this space to share something you would like the admission committee to know about you, your interests, your background, your identity or your community, and how it has shaped what you want to get out of college at Johns Hopkins.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솔직히 앞에서는 너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도 있지만 이 핵심은 뭐냐면은 What do you want to get out of your college experience? 그래서 대학교에 왜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메이저로 간다면은 솔직히 대학교 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에세이를 쓸 때 대학 교육에서 너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고 싶냐 이게 핵심이라면은 이거는 전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나의 미래 계획, 포부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에세이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의 대학교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인생 목적이 뭔지 먼저 설립을 해놓은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스 홉킨스에 있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요 식이에요. 그러면 이것 또한 지금 나와 있는 에세이는 달라요. 마지막 Students in art and science embrace the opportunity to delve into their academic interests, discover new realms of intellectual inquiry, and chart their own path through the college. Tell us why the depth, breadth, and flexibility of our curriculum are ideally suited to exploring the areas of study that excite you. 봅시다. 이것도 하나씩 하자. 여기서는 유펜이랑 다르게 every years예요. 코넬입니다. every years. 복수예요. 그래서 유미시견은 좀 비슷해요. interdisciplinary. 다양한 주제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아이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거 depth, breadth, flexibility. 그래서 한 길만 갔던 애보다는 다방면에서 학업적인 측면, 활동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봉사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이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discovery of new inquiries, delving into academic questions. 보면은 얘네들은 호기심을 또 강조해요. 질문들. 물론 전형적인 Y 메이저 에세이지만 지금 나와 있는 한번 봅시다. 지금 나와 있는 이 6개 학교가 흔히 말하는 Y 메이저 에세이예요. 하지만 지금 이 분석 단순히
1차적인 원시적인 분석, 이 질문만 분석했을 때 봐도 이 내용들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또 하나 더 입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학교들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Y 메이저 에세이들도 다 달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에세이의 초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발견하고 글을 접근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고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또 볼게요.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에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너럴라이즈 한다면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아래 차트를 보면은 어떤 에세이든 간에 discovery라는 첫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은 development예요. trial and error.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냐는 거겠죠. 이 안에는 뭐 다양성도 들어갈 수 있고 노력에 대한 타임 커미트먼트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페일리어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목표들이 다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대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아니면 이런 흐름의 글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consider는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밸런스가 필요한 건데 story, my story. 그래서 이 글 안에는 나의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school specific도 나와야 돼요. 이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일반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눌 수는 없죠. 아까 보면은 우리가 Northwestern 같은 경우에는 school specific 한 게 더 강조됐었어요. 근데 하지만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와 같이 My Story하고 School Specific 부분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 밸런스 레이쇼를 뭐 2대 8이냐 5대 5냐 뭐 1대 7이냐 뭐 9대 1이냐 이 부분은 이 학교별로 이 질문이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Process and Specific Topic. 이 부분은 제가 왜 여기다 적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프로세스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해요. 근데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specific topic이라는 거는 그냥 generic하게 뭐 I'm interested in biochemistry 이게 아니라 what areas within the topic of biochemistry are you interested in? 그래서 구체성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the what and the why. 아까 말했듯이 what를 통해 가지고 my story도 나타내지만 why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쓸 때도 what하고 why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school specific 할 때도 단순히 학교의 팩트를 던져놓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이거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 아래 나와 있는 development process 요거를 한번 보고요. 물론 학교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요소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전 슬라이드에서는 학교별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질문들의 차이점을 봤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3가지 conflicts, my story specific school, process specific topic, the what and the why. 이거는 뭐냐면 학교 에세이를 질문을 이해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는지 그거를 계산하면 돼요. 이 요소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야 되지만 여기서 제가 versus를 해가지고 이렇게 conflict라는 건 뭐냐면은 학교별로 그 중요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도는 학교별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중요도가 결론이 된다면은 학교들마다 당연히 소재는 같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에세이의 흐름이나 구조나 에세이 전체가 조금씩은 변형이 돼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문들을 한번 보고 질문들이 어떻게 다른지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각 질문별로 어떠한 요소, 어떠한 구성으로 아니면 어떤 구성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UPenn, the Discovery and Exploration. 이거는 P1, 2, 3라는 거는 paragraph 1, 2, 3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Part 1, Part 2, Part 3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글에 나와야 되는 구성 요건들인데 앞서 말했듯이 먼저
유펜을 쓸 때는 discovery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의 initial experience가 핵심이에요. 언제 어떻게 이게 다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아니면은 왜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생겼는지, 왜 여기에 매력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하고, 또한 그 매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미래가 보이는지. 잘 봅시다. 이 initial discovery 단계에서는 시기적으로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해야 돼요. 결국 과거에 내가 이거를 발견했을 때 그 경험들이 왜 매력적이었는지. 근데 그 매력적인 이유가 뭘로 의해서 증명이 되냐면은 이를 통해 가지고 나는 상상지도 못했던 아니면 원하는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파트 1이고요. 두 번째 나온 건 뭐냐면은 좋아요. 여기까지는 아이디얼리스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아이들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디얼리스트라 그랬잖아요. 단순히 이런 포부만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파트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과정이에요. 과정. 무엇을 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노력을 했는지,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 그리고 그 노력을 왜 했는지, 그리고 왜 해가지고 결과물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결과물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파트 1에서 말했던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더 커갔는지. 이게 파트 2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파트 3는 뭐냐면 이제 exploration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너가 갖고 있는 그 꿈이나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냐, 그리고 그 노력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학교에 대한 specific opportunity하고 information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 학교의 정보가 나오면은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미래 계획이나 꿈에다가 비추어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와 같이 이런 구조로 이 단계로 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쓴 에세이 안에는 이러한 구성 요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오늘 우리가 다 할 건 아니지만 또 어디 하나 또 볼까요? 우리가 뭐 노스웨스트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쓰면 될 것 같고, 한번 저기 봅시다. 미시건도, 근데 미시건을 한번 볼게요. 미시건은 좀 특이한 게, 아까 보면은 describe the unique qualities that attract you to the specific undergraduate college or school. How would the curriculum support your interest?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curriculum이에요. curriculum이라는 거는 단순히 수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curriculum은 그 우리가 그 미시건 웹페이지를 가면은 얘네 curriculum 자체는 되게 interdisciplinary 돼 있고 research based 돼 있고 그 다음에 open curriculum이에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여기가 브레안보다 더 오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션 할 때는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하세요. 내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뭐뭐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니버스 미시건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까지 접근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파트 2, 3, 4에서는 이제 미시건 팩트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 커리큘럼 자체가 되게 다방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시건 팩트 하나는 그 전공적인 주제로 접근하고, 팩트 하나는 또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은 공부 방법론, 뭐 연구를 하든지 인턴을 하든지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또 아까 실험 정신, 그 다음에 다른 단과대학교에서 연계해서 하는 공부, 인터디스플리너리, 그 부분을 강조해 준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의 꿈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에세이를 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볼게요. 여기서 들어가는 건 이제 스탠포드죠. 스탠포드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핵심은 이 one idea experience예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은 왜 이 one idea experience가 지원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지,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야 돼요. 다른 모든 것과 비교했을 때 다 좋아요. 다른 것도 좋지만 왜 이 한 아이디어하고 경험이 트랜스포머티브 했고 라이프 체인징 했는지, 그거를 성립해야지만 여러분의 열정이 나오는 거고, 그것이 전제 조건 되어야지만 파트 2에서 나오는 내가 inside the classroom 해서 했던 것들, outside the classroom에서 했던 것들, 그게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탠퍼드 할 때는 반드시 초반 50% 정도에서는 왜 이 아이디어하고 익스피리언스가 나한테 중요한지, 그거를 최대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너무 다 straightforward 하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에세이를 쓰느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어떤 학교를 이제 지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Y 메이저 에세이는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 메이저 에세이를 쓸 때,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에세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에세이를 쓸 때 앞서 보인 것처럼 학교들마다 Y 메이저 에세이라는 큰 카테고리는 맞아요. 하지만 글의 전개 방식이나 포커스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숙지해가지고 글을 작성하면은 보다 더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글을 작성한 다음에는 이런 구성 요건들이 다 충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은 뭐 저나 뭐 기타 등등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왜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이 Y 메이저 그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볼게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아까 제가 넘어가기 전에 이제 브라운의 오픈 커리큘럼 이거 했을 때 아까 이게 페일리어 에세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제가?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나의 이야기여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냥 학교 얘기만 하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봅시다. 커뮤니티 에세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This is a graveyard for all Koreans. 여기서 애들이 다 망해요. 진짜 다 망해요. 그는 어쩔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너무나 개인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나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 보면은 일주일을 본다면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활동하고 숙제하고 시험 공부하고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봉사하는데 잘 보세요. 자기 할 거 다 한 다음에 봉사하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러한 결과물로서 이 커뮤니티 에세이를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망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학년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하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이걸 듣고 있는 10학년이나 11학년 아이들은 이 커뮤니티 에세이의 유형을 지금 먼저 숙지를 해가지고요.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어떠한 방향으로 나의 활동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길 바랍니다. 근데 또 이 커뮤니티 에세이도 아니면 컨트리뷰션 에세이도 크게는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근데 첫 번째 봅시다. 타입 1-1이 있고 타입 1-2가 있어요. 이거는 college contribution essay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우리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래? 요 질문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1-1 볼게요. At Brown, you will learn as much from your peers outside the classroom as in academic spaces.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일단 academic한 얘기로 쓰지 마세요. 전제 조건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학업적인 환경보다는 그 외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 동료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운다. 학업적인 거 절대 쓰지 마세요. How will you contribute to the Brown community? 자 봅시다. 일단 이 첫 번째 질문은 non-academic이고 그 다음에 되게 넓어요. How would you contribute to the Brown community? 그래서 솔직히 다방면에서 접근해도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거 봐요. 1-2 Contribution to college essay. At Penn, 이건 UPenn 에세이죠. Learning and growth happen outside of the classroom too. 똑같은 전제 조건이에요. 일단 두 학교가 에세이도 다 college contribution인데, 물론 제가 type 1, type 2로 구분했지만 regardless 전제 조건 똑같아요. 수업 외적으로, 교육 외적으로, 핵심입니다. 교육 외적으로 우리는 많이 성장하고 배우고 다양해진다. 교육 외적이에요. 근데 공부 얘기 쓰지 마세요. How will you explore the community at Penn? 근데 얘들 뭐가 많아요. 그 에세이도 되게 짧으면 200단어밖에 안 되거든요. How will you explore the community at Penn? Consider how the community will help shape your perspective and identity, and how your identity and perspective will be shape this community. 그래서 되게 쌍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you have to pick one specific community. 브라운은 그냥 브라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펜 같은 경우는 유펜 하나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골라야 돼요.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뭐냐면은 내가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공동체에 어떠한 포지티브 영향을 미칠 거냐, 요거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떠한 가치예요. Identity and perspective, 요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이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나의 가치관과 나의 퍼스펙티브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변할 거냐. 그래서 세 단계예요. 첫째, 왜 이 커뮤니티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내가 참여함으로써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커뮤니티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참여를 통해 가지고 이 커뮤니티가 또한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브라운이랑 좀 내용이 달라요. 같을 수도 있지만 브라운이 훨씬 더 넓어요. 유펜은 더 좁고요. 그 다음에 200단어다 보니까 이 논리적 구조 하나, 둘, 셋, 커뮤니티, 내가 이쪽에다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이쪽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 이걸 다 충족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따라 해야 됩니다. 둘 다 커뮤니티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만 그거를 전개함에 있어서, 그 글을 전개함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확연히 달라요. 브라운 같은 경우는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운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의 경험을, 그래서 이게 컨트리뷰션 에세이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 중요해요. 나의 경험을 가지고 왜 어떤 거를 기여하고 싶은지. 근데 유펜 같은 경우에는 말해놓잖아요. 커뮤니티가 뭔지. 그리고 너는 여기다 뭘 기여할래?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는 너를 어떻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래? 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컨트리뷰션 에세이지만 똑같은 컬리지 컨트리뷰션 에세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나 내용 전개나 초점이 다른 거를 꼭 명심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타입 2 봅시다. 이제 perspective community essay. 이건 뭐냐면은 contribution community essay가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성장해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Tell us about the place or community you call home. 여기서 이제 home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구성 좀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적인 의미에서, 직접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도 의미하지만 metaphorically home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류함으로써, 솔직하게 교류함으로써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동물들과 우리가 심지어 동물들도 어렸을 때 부모들이 애를 키워요. 트레이닝 시켜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집에서 manners 배우고, 가치 배우고, 종교관 배우고, 인생관 배우고, 사람관 배우고, 모든 걸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home이란 거는 그러한 메타포릭 의미에서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그 곳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곳이 어떻게 너의 퍼스펙티브를 쉐이핑 했냐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세 가지예요. perspective, 두 번째는 shaping, 과정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shaping이라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대조와 발전과 가능성이 이 글에 또 녹아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나와 있는 contribution essay와 달라요. 똑같은 의미에서 community essay지만 shaping perspective essay는 좀 다릅니다. 그럼 마지막 유형은 how have you contributed to your community? 이거 똑같은 이제 첫 번째 유형의 타입 1의 컨트리뷰션은 뭐냐면은 내가 대학교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얘기한 거라면은 세 번째 유형의 컨트리뷰션은 뭐냐면은 대학교에 기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기여했냐라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기여했던 아이들을 보면은, 그런 경험을 보면서 이 아이의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거고, 그렇게 기여했던 흔적들이 있는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얘는 우리 학교에 와서도 유사한 기여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커뮤니티 에세이, 똑같은 커뮤니티 에세이지만 대학교 질문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대학교 유형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좀 달라요. 그리고 Y 메이저 에세이와 마찬가지로 절대 동일한 에세이를 가지고 리비전 없이 커피 앤 페이스트 하면 좀 힘들어져요.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차이점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에세이들을 이제 접근할 때 어떠한 구성 요건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에세이 보면은 첫 번째, 여기서 제가 5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5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좀 나와야 돼요. 이 커뮤니티 에세이 쓸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여하거나 나의 퍼스펙티브나 밸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항상 커뮤니티 에세이 쓸 때는 이 많은 변수들 중에서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둘 건지,
나의 어떤 모습을 나는 가지고 여기다가 강조를 할 건지.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걸 갖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특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 가치관이나 이 사실적 내용을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해왔다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contribution essay, perspective essay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남들과 다른 그 특이한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너무나 지루하지 않은 주제, 남들이 안 하는 주제. 근데 특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진정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부분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으면 그 주제로 삼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contribution essay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계량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를 꼭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영향을 보였다는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는 내가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가지고 이 공동체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노력의 결과물로서 수치화할 수 있는 결과물, 이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결과만은 결과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가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한 다음에는 정확하게 어떠한 임팩트가 있었는지,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쳐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 현실적인 결과가 나와야 돼요. 단순히 어떤 결과를 예상한다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아직도 아이디어리스트잖아요. 현실적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또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3번하고 4번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왜 나는 이런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왜 나는 이 가치관이 나한테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각각 커뮤니티 에세이도 포커스가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발견해가지고 그 내용에 충실한 에세이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에세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하자면은 봅시다. 이제 또 하나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우리가 커뮤니티 에세이를 할 수 있어서 그 타입 1 and 타입 1에서 1-1, 1-2 이거는 내가 이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까? 그 질문, 아니면 너는 이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래? 이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my life, the university and the change 이거예요. 시작 자체는 my life. 내가 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근거를 먼저 형성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에서 내가 일을 지속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서 이렇게 했듯이 너네 학교에서 이거를 하면은 너네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베네핏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3단계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제 my life, 그 나의 강조점. 오케이? 왜냐면은 과거에 한 번도 안 한 애들은 미래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contributory한 가치나 그 엘리멘트를 보일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설명을 해줘요. what and why를 결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왜 나는 나누고 싶은지, 여기서 중요합니다. 소유에서 공유로 변하는 거죠. 왜 나는 나누고 싶은지. 근데 그 왜 나누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나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해야 될 거고, 둘째는 뭐냐면은 이 학교 공동체에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해피.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 학교에서 이 공동체는 어떠한 베네핏을, tangible한 베네핏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what and why도 들어가고, 소유에서 공유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specific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tangible result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좋은 에세이를 되기 위한 요소들이 한 에세이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School University Contribution 에세이는 요 흐름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유형이 있었죠. 이제 뭐냐면 perspective essay하고 community essay. perspective는 뭐냐면 둘 다 뭐냐면은 나한테 영향을 미친 그러한, 그러니까 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 변화, 물론 이제 첫 번째 유형과 비슷하지만 거기에 포커스는 이제 긍정적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를 미칠 것이냐 하고 예상적인 거지만,
이 두 유형은 뭐냐면은 이 공동체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첫 번째 change 1, change 2, change 3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세 가지 change가 나와야 돼요. change 1은 change in experience, 나의 경험들의 변화들. change 2는 뭐냐면 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는지. 그다음에 change 3는 뭐냐면은 benefit, outcome. 그래서 한번 볼게요. perspective essay. 핵심 자체는 how has it shaped your perspective type 2니까.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공동체를 먼저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파트 2인데 우리가 이 공동체가 나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영향들 중에서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사건을 소개해가지고 그 안에서 대립이라는 아니면은 대조라는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믿었던 것과 이 경험을 통해서 직면한 현실과의 컨플릭트가 나오고 그 컨플릭트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파트는 뭐냐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고 나는 어떻게 더 성장을 했고 그걸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교류를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타입.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How did you contribute to the community? 이거는 뭐냐면 똑같아요, 시작은. 먼저 이 커뮤니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커뮤니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뭔가 더 하고 싶잖아요. 뭐 단적인 예를 봅시다. 우리가 봉사를 해요. 아이들이 가서 튜터링을 해요. 근데 봉사를 하다 보면은 이 교육적인 튜터링보다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더 생겨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더 해주고 싶은 거, 더 필요한 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간과 데디케이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파트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말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안에서 나의 현재 어블리게이션과 더 나아가지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단계까지 처음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파트 2에는 뭐냐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니면 이러한 추가적인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옵션들 중에서 왜 이 한 옵션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한 옵션을 택해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통해가지고 그거를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 파트에서 뭐냐면은 또 byproduct 이를 통해가지고 어떠한 tangible result를 통해가지고 이들 공동체나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커뮤니티 에세이를 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근데 복잡하지만 간단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대조기법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나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한 의심을 던지는 거고 그를 통해가지고 내가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유에서 공유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공유된 개념을 아이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 이 세 가지 요소가 나와야지만 좋은 커뮤니티 에세이가 되는 거고 그런데 앞서 봤듯이 학교들마다 커뮤니티 에세이의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했던 이 세 가지 유형, 그 가지는 유형 1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눴지만 그 유형 1 대학교에 어떤 기여를 할 건지 유형 2 나의 퍼스펙티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유형 3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단체에 내가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크게는 요 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그 세 가지 유형에 맞춰가지고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각 질문마다 어떠한 구성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고민한 다음에 이 에세이를 쓰기 바랍니다. 솔직히 Y 메이저 에세이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커뮤니티 에세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원서를 쓰지 않는 11학년, 10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 봉사활동이나 활동을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적 1점 올리기 위해서 한두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근거들을 만들 수 있게 다양화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장 좀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시각을 갖게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활동들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력서 빌딩하는 게 만약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이게 가장 솔직하고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에세이 이 부분은 그 한국 아이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많은 아이들이 실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기 싫다면은 이 커뮤니티 에세이를 좀 잘 써보시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잘 쓰기 위해서 이런 흔적들을 좀 잘 마련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기타 토픽들. 기타 토픽들인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액티비티 에세이도 나오고요. 리더십도 나오고 다이버시티 에세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셜 프로블럼 에세이가 나오는데 간단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액티비티 에세이. 근데 액티비티 에세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 액티비티 에세이 쓸 때는 우리가 다른 에세이의 소재적인 측면에서 다른 에세이와 중복되지 않게 쓰세요. 그런데 액티비티 에세이를 제가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는 이렇게 나와요. Please briefly elaborate. elaboration은 추가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세이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활동에 대한 팩트를 좀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원서에 보면은 물론 이력서도 내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리스트도 작성하지만 각 활동에 대한 설명이 10단어, 15단어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액티비티는 뭐냐면은 이를 통해서 내가 성장했다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이 활동을 좀 자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의 obligation이 뭐였는지, 나의 accomplishment는 뭐였는지,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에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에세이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똑같이 please briefly elaborate on one of your activity, extracurricular activity or work experiences. 오케이, 좋아요. 근데 여기는 좀 이상 딱 근거가 나있어요. That was particularly meaningful to you. 여기서는 뭐냐면은 먼저 meaningful, particularly meaningful은 다른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왜 이게 중요한지 여기는 왜가 더 많이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액티비티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지만 왜 이게 나한테 중요한지에 대한 그 why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액티비티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what만 포커스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what and why를 포커스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액티비티 에세이를 써야 된다면은 그 질문에 맞춰 가지고 작성해 주길 바랍니다. 이건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액티비티 에세이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소재를 갖고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할 뿐이지 이 에세이 자체는 우리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fairly straightforward. 어려운 난이도는 앞에 나와 있는 Y 메이저나 커뮤니티에서 훨씬 더 떨어져요. 난이도가 되게 쉬워요. 이제 어려운 거 리더십 에세이 한번 봅시다. Describe an example of your leadership experience in which you have positively influenced others, helped resolve disputes, or contributed to the group efforts over time. 이건 UC 에세이죠. 근데 우리가 리더십 에세이의 핵심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리더십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 번째,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Are you a initiative taking person? 즉, 너가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실패하는 건 뭐냐면은 I'm the president of the student government, I'm the captain of the soccer team, I am the leader of the international club.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외에도 시간과 에너지와 돈은 아니겠다.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거를 투자해가지고 You took that extra step.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더 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이 안 하는 무언가를 더 했다라는 거. 즉, 커뮤니티 에세이와 유사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initiative taking.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 포지션에서 아이들이 페일한 이 글을 쓸 때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걔네들이 했다라는 게 리더십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갖고 우리가 칭찬을 왜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 마라톤 선수가 뛰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뛰는데 당신은 뛰니까 훌륭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연히 트레이닝 해야죠.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어떤 아이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요. 당연히 시험 공부를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함을 가지고 뭔가 의미를 바라는데 리더십에서는 이 당연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리더십 포지션이 없는 사람들이 쓰기가 훨씬 더 좋아요. 임팩트가 있고. 왜냐면 진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 에세이는 초점 자체가 그 initiative taking이라고 제가 했는데 근데 이것도 쉽게 그냥 한국말로 풀어서 한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 쓰는 건 나쁜 에세이고요.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쓰는 게 진정한 리더십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이 그룹을 아니면 그 커뮤니티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쓰세요. 이걸 쓰는 건 뭐냐면은 거기까지가 나의 boundary예요. 나는 이거 외에 그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이제 파트 2에서 뭐냐면은 문제가 보여요. 그리고 그 문제가 보이는데 그 문제를 단순히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즉, 첫 단계에서 말했던 그 바운더리 밖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나가는 거죠. 일단 첫 단계는. 생각적으로 나 이거 정말 거슬리는데 이거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행동으로 그걸 추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리더십 에세이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굳이 할 필요도 없었던 걸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이 공동체 아니면 이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these changes could be small. Initiative taking, it could be small. 하지만 이게 진지함과 진정성이 스포트되기 위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에 require time commitment, dedication. 거기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을 이제 materialize real life action 해가지고 realization of real life benefit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 에세이지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그걸 쓰는 거는 무슨 리더예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안 하는 리더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세 가지 있죠.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리더, 해야 되는 것만 하는 리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리더.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에세이를 쓸 때 나는 유형 1,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있는 리더로 표현할지, 에세이 2, 해야 되는 것만 하는 리더로 표현할지, 세 번째, 굳이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리더로 표현할지,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를 표현하고 싶은지 쓰세요. 답은 당연하죠.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시티 에세이 봅시다. 이거 다이버시티 에세이인데 이거는 이제 많은 학교에서 없어졌지만 이제 라이스는 아직 있습니다. Rice is lauded for creating a collaborative atmosphere that enhances the quality of life for all members of our campus community. The residential college system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unique life experiences and cultural traditions each student brings. What personal perspective would you contribute to life at Rice? 어떻게 보면은 diversity 에세이는 제가 구분했지만 요새 와서는 다 community contribution 에세이로 들어가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걸 했던 이유는 요 문구 때문이에요. Influenced by the unique life experiences and cultural traditions each student brings. 그래서 diversity 에세이는 아직도 나만의 unique background예요. 그리고 항상 diversity 에세이는 contribution 에세이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특이한 거 쓰려고 하지 마세요. It has to come from you.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학교의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에 대해서 초점을 잡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social problem essay. social problem essay는 뭐냐면은 주로 그 질문의 요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업을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이런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했을 때 그냥 이런 애도 봤어요. 2020 Top Social Issues 를 구글에다 그냥 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Sustainability, Equality, COVID-19, Epidemic, Financial Crisis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쓰기 시작해요. Social Problem Issue는 그게 아니고요. 초점은 뭐냐면은 내가 경험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페일하는 거는 아이디얼리스트로 또 돌아가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는 그래서 되게 제네릭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셜 프로블럼 에세이는 내가 경험해봤고 내가 고민해봤고 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봤다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어필을 해야지 나의 경험이 없을 때는 없는 그 주제를 썼을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남이 써준 글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제 서플리멘털 에세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되게 다양한 유형의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있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은 같은 유형의 서플리멘털 에세이라 하더라도 그 포커스가 다르고 그 전개 방식이 다릅니다. 그게 첫 접근 방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각 학교들만의 특징들을 또 고려하면서 그 에세이를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들이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봅시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일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idealism, idealist라고 했는데 그게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소유에서 공유로 가자. 아니면 be specific 하자.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supplemental essay는 it is all about you.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It's about your background. It's about your ideas. It's about your perspective. It's about your experience. It's about your future. 여러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It could be something small. 근데 여러분한테 중요하면은 중요한 거예요. It could seem something trivial. 근데 여러분한테 중요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또한 쓰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자란 배경과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대해서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서플리멘털 에세이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모든 에세이가 그렇듯이 에세이 쓰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래서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구성 요건이 필요하고 왜 대학교에서 중요시 여기는지 그 부분을 강조한과 더불어 올해 12학년 아이들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이제 에세이를 열심히 써보세요. 혼자 쓰면 써도 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충족될 수 있는 글을 작성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11학년 아이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다뤄야 된다는 것은 각각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라이프 스토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되게 진실돼요. 내가 경험이 없다면은 좋은 글이 안 나와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여기서 너무나 좋은 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좋은 글을 쓰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그 주제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오늘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길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질문이 있을 경우에도 있으면 저희 학원에 한국, 미국, 카카오, 이메일 일로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아니면 저희 컨설턴트들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